안녕하세요, 로로입니다. 지금부터 심플 투웨이 백 만들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가방은요, 이렇게 두 줄로 쓰셔서 짧은 끈 느낌으로도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겉에서 끈을 잡아 당겨주시면 이렇게 한 줄로 긴 끈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줄로 짧은 끈일 때는 숄더에도 매시고 또 토트백으로도 사용하시고요. 이렇게 길게 한 줄로 뺐을 때는 크로스로 매셔도 되시고요. 길게 숄더로 매셔도 되는 가방입니다. 이 가방은요, 이렇게 바닥을 보시면요,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지름의 원형이 나올 때까지 늘림단을 떠서 바닥 원형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은 늘린 코가 하나도 없이 한 코당 한 코씩만 쭉 떠서 완성하는 그런 바디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우실 게 없습니다. 먼저 도안을 같이 보실게요. 이 도안은 짧은뜨기, 원형뜨기의 도안이고요. 아주 기본적인 도안이기 때문에 원형뜨기를 떠보신 분들이라면 전혀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주의하실 건 원래 같으면 각 단마다 기둥코가 있고 짧은뜨기를 마지막 코까지 뜨신 다음 첫 번째 코에 빼뜨기하고 그 다음 또 기둥코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뜨개 같은 경우에는 기둥코는 첫 번째 단에서만 떠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기둥코 없이 쭉 이렇게 이어서 이런 식으로 회오리 모양으로 뜨실 거예요. 기둥코가 없어서 훨씬 더 예쁘게 떠지거든요. 이 가방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돌려봐도 어디에도 기둥코 표시가 나는 부분이 없죠. 이 바닥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기둥코를 세우고 나서 시작하시면 시작코와 마지막 코 부분에 표시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심플하게 짧은뜨기로만 뜨는 가방이기 때문에 중간에 무늬가 없어서 그 부분, 빼뜨기 부분이 오히려 훨씬 더 도드라지게 보일 수 있는 가방이에요. 그래서 이 가방은 기둥코 없이 쭉 이어서 떠서 이렇게 빼뜨기 라인이 없이 매끈하게 완성이 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 부분이 오히려 뜨실 때는 또 쉬운데 단수를 세신다거나 그 이전 단과 그 다음 단이 같은 단인지 다른 단인지 헷갈리신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뜨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6코 짧은뜨기로 시작하는 원형뜨기입니다. 6코로 시작해서 그 다음 단 2단에서는 모두 늘린 코를 떠줘서 2배로 코스를 늘려주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단에서는 한 코 늘린 코, 한 코 늘린 코 이렇게 반복을 해주고 네 번째 단에서는 2코 늘린 코, 2코 늘린 코 다섯 번째 단에서는 3코 늘린 코, 3코 늘린 코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데요. 여기까지 뜨셨을 때 모두 각 단마다 6코씩 늘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 핑크색 표시된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고요. 여기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이 단은 선택하셔서 뜨시는 단입니다. 시작을 해볼 건데요. 바늘은 6호 코바늘을 사용하고요. 매직링 원형뜨기 시작할게요. 여기서 왼손에 이렇게 약지와 검지에 걸어서 이렇게 엄지와 중지로 잡아주시면 되시고요. 혹은 새끼손가락과 검지에 거셔서 또 이렇게 잡아주셔도 됩니다. 여기 실이 풀려나오는 이 검지는 항상 이렇게 편 상태로 떠주시면 되세요. 저는 약지가 조금 더 편해서 이렇게 잡고 시작할게요. 그 다음 바늘이 이 숫자가 보이는 부분이 위를 향하도록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편하신 방법으로 잡아주세요. 그 다음 여기서 이 뒤로 들어가서 이렇게 굴려서 이 부분을 고리를 만들어 주셨으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벌려서 이 링을 조금 크게 만들어 주세요. 요게 매직 링이 될 거고 이 링으로 6코를 떠줄 겁니다. 여기서 이 교차 부분을 왼손으로 잘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실을 가져올 거예요. 실은 이 바늘을 실 앞에서 뒤로 아래에서 위로 걸면서
이렇게 걸어서 이 안으로 가져옵니다. 아직 코는 시작하지 않았어요. 여기가 이제 준비하신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코를 떠줄 거예요. 여기서 먼저 기둥코를 사슬 한 코로 뜨고 시작합니다. 앞에서 뒤로, 아래에서 위로 걸면서 바늘머리로 걸어서 실을 가져오세요. 그러면 지금 사슬 한 코를 떠주신 거고요. 이거는 기둥코라서 첫 코를 뜨기 위한 그냥 준비 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 코라고 세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첫 코를 시작할 거예요. 이 링 안으로 바늘을 넣으셔서 실 두 줄을 모두 통과하도록 넣으신 다음에 여기서 또 실을 이렇게 걸어서 가져오세요.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만 가져오지 마시고 이 위까지 가져오신 다음에 고리가 2개 걸려 있다면 여기서 또 이렇게 실을 거셔서 고리 2개 안으로 한꺼번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지금 짧은뜨기 한 코를 뜨신 거예요. 이 부분은 아까 기둥코를 떴던 부분이고요. 여기 이 V자 부분이 지금 첫 번째 코를 뜨신 거예요. 여기 이 바늘에 걸린 고리는 코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늘에 걸린 고리 밑에 있는 이 V자 사슬을 모두 통과하도록 이런 식으로 단수링을 채워주세요. 이건 지금 첫 코라는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을 왼손으로 잡으시고 이 링 안으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어서 가져옵니다. 여기서도 이 위까지 가져오신 다음에 또 실을 걸어서 고리 2개 안으로 또 한꺼번에 빼주세요. 그러면 한 코, 2코 뜨신 거고요. 또 링 안으로 넣으셔서 가져오신 다음에 한꺼번에 빼주시면 3번째 코, 그 다음 또 이 안으로 넣으셔서 가져오셔서 또 안으로 넣으셔서 가져오시고요. 이 안으로 한꺼번에 빼서 5, 그 다음 또 마지막 6번째 코를 떠줍니다. 그러면 지금 요 위로 돌려보시면 V자 모양, 이렇게 머리를 따은 것 같은 모양이 이 단수링 표시한 부분을 첫 코라고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있죠? 이 부분은 세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6코가 나오셨다면 1단을 모두 뜨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매직링을 작게 줄여줄 거예요. 이 꼬리실이 나오는 이 부분을 오른손으로 꽉 잡으신 다음에 왼손으로 이 꼬리실을 쭉 잡아 당겨주세요. 끝까지 쫙 당겨주세요. 이거는 이따가 다시 또 조여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여졌다면 이제 이 원을 완성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 부분이 원형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코까지 뜨셨다면 첫 번째 코에 연결을 할 건데요. 원래의 원형뜨기라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아직 따라하지 마세요. 원래라면 여기서 이 첫 번째 코에 넣어서 가져오고 가져와서 빼뜨기를 한 다음에 이게 지금 빼뜨기 한 거거든요. 그 다음 여기서 아까 일단 처음 시작할 때 사슬 하나로 기둥코를 떴던 것처럼 기둥코를 뜨고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이렇게 떠주게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원래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한 단을 시작할 때마다 기둥코로 이 단을 높여주고 한 단을 쭉 마무리해서 여기서 딱 끝이 나고 그 다음 또 기둥코로 단을 높여주고 또 한 단을 딱 떠서 마무리하고 그러면 이 단이 그냥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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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 이렇게 방금 빼뜨기 했던 부분이 조금 안 예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이렇게 기둥코를 뜨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 빼뜨기도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일단 마지막 코까지 뜬 다음에 첫 번째 코에 바로 짧은뜨기를 뜨면서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여러분 여기 따라하지 않으셨죠? 여기서 첫 번째 코 이 단수링 부분 그대로 바늘을 넣으셔서요.
여기서 실을 가져온 다음에 또 실을 걸어서 이 두 고리 안으로 한꺼번에 빼줍니다. 그러면 지금 기둥코 없이 그냥 쭉 이어서 뜬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기둥코를 뜨고 이렇게 쭉 떠서 이만큼 마무리. 그러면 동그라미가 완성. 그 다음 기둥코를 이렇게 뜨고 또 이만큼 떠서 여기 마무리. 그러면 이렇게 완성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만큼 단 높이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그런 뜨개 방법이에요. 여기는 단 높이 차이 없이 여기서 쭉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높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어서 뜨기 때문에 여기 높이 차이가 생깁니다. 이건 뜨시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떠줬어요. 그리고 도안을 보시면 두 번째 단은요. 첫 번째 코에도 두 코로 늘린 코를 뜨고 두 번째 코에도 늘린 코, 세 번째 코에도 늘린 코, 늘린 코, 늘린 코, 늘린 코로 떠주는 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첫 코를 뜨셨다면요. 이 단수링 표시된 이 부분에 한 번 더 바늘을 넣으셔서 짧은뜨기를 또 떠주세요. 그러면 지금 같은 구멍에 두 코를 뜨신 거예요. 한 코, 두 코 이렇게 떠서 늘린 코를 뜬 겁니다. 그리고 지금 2단의 첫 번째 코는 이 부분이었죠. 그럼 이 부분에 이 단수링을 빼서 이 부분에 여기 첫 코 부분에 단수링을 표시를 해줄게요. 이렇게 첫 코를 뜨신 다음에는 그 전 단에 표시했던 단수링을 빼셔서 여기에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단의 첫 번째 코는 여기였고요. 쭉 떠서 이 마지막 코까지 쭉 늘린 코를 떠주시면 되세요. 여기가 지금 이 코와 이 코가 이어져 있지만 이 코는 1단의 마지막 코였고 이 코는 2단의 첫 번째 코입니다. 요 구멍에 지금 이 코가 떠져 있죠. 그러면 여기 말고 그 다음 사슬에 바늘을 넣으셔서 가져오셔서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같은 구멍에 넣으셔서 짧은뜨기 또 하나. 이렇게 뜨시면 지금 같은 구멍에 또 두 코를 뜨셨죠. 그 다음 세 번째 코에도 한 코, 같은 구멍에 넣으셔서 또 한 코. 그 다음엔 다음 코에 넣으셔서 하나, 그리고 같은 구멍에 넣으셔서 둘, 또 그 다음 코에 한 코, 그 다음 코에 두 코, 그 다음 여기 단수링 전이니까 여기가 마지막 코 자리예요. 여기서 하나, 둘. 자, 이렇게 뜨신 다음에요. 잠깐 이렇게 길게 빼놓을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의 높이 차이가 생겼죠?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에 높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회오리 모양으로 쭉 이어서 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코수를 한번 세보실게요. 여기서 아까 첫 번째 단은 6코로 시작하셨는데 두 번째 단에서 모든 코에 2코로 늘린 코를 떠줬어요. 그러면 12코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 단수링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 부분 전까지가 12코가 나와야 맞게 뜨신 거예요. 이거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 단으로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줄여주신 다음에요. 이제 세 번째 단 시작할게요. 세 번째 단을 보시면요. 두 번째 단에서 쭉 이어서 처음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는 늘린 코, 그 다음에 한 코, 늘린 코, 한 코, 늘린 코, 한 코, 늘린 코, 한 코, 늘린 코, 한 코, 늘린 코 이렇게 6번을 반복하시면 세 번째 단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가져오셔서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첫 코를 뜨셨으면 무조건 이걸 빼셔서 여기
이 부분에 첫 번째 코 부분에 단수링 표시를 해줄게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이어서 뜨는 뜨개 같은 경우에는 이 단수링을 빼시면 첫 번째 코가 어디였는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게 좀 많이 뜨시다 보면 이 부분이 헷갈리거든요. 왜냐면 여기 마지막 코와 첫 번째 코에 경계가 없잖아요. 기둥코를 뜨고 시작하지 않고 쭉 이어서 떴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단수가 차이가 난다는 게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단수링을 빼지 마시고 표시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세 번째 단 뜰 때는 첫 번째 코에 한 번 더 단수링 표시를 해볼게요. 이 전 단에서는 이 표시를 하기가 어려웠는데 여기 세 번째 단의 첫 코에는 이 부분에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끝까지 안 뺄 거예요. 마지막에 뺄 거예요. 여기 표시한 단수링은 첫 번째 코를 뜰 때마다 이걸 빼서 옮겨줄 건데요. 요 단수링은 끝까지 빼지 마시고 여기 놔둬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코를 이 단수링을 잃어버리셔도 요 단수링으로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 두신 다음에 첫 코 하나 뜨셨으면 그 다음은 늘린 코죠. 지금 뜬 부분이 이 부분이고 여기 코에 넣어서 뜨셨던 거니까 여기가 아니고 그 다음 코, 이 다음 V자 사슬에 넣으셔야겠죠? 이 부분에 넣으셔서 여기서 늘린 코를 떠주세요. 한 코 뜨시고 그 다음 또 같은 구멍에 넣으셔서 한 코 떠서 여기 두 번째 코에 두 코를 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코에는 한 코, 그리고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를 두 코로 늘려주세요. 같은 부분에 또 한 코, 그 다음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같은 부분에 둘, 그리고 다음에는 한 코,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둘, 그 다음 코에는 한 코, 그 다음 코에는 늘린 코로 두 번 떠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단수링 표시되어 있는 코 이전에 남아 있어야 되죠. 두 코가. 그래서 여기서 한 코 뜨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코에 두 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초보자분들은 여기서도 코스를 한번 세줄게요.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이 단수링, 첫 번째 단수링 표시한 이 부분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여기 부분까지 18코가 나오셨다면 맞게 뜨신 거예요. 네 번째 단 보실게요. 지금 네 번째 단에서는 원래 두 코 늘린 코, 두 코 늘린 코 차례거든요. 보시면 쭉 두 코 늘린 코, 세 코 늘린 코, 네 코, 다섯 코, 여섯 코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늘어나는데요. 근데 만약에 쭉 한 부분에서 늘린 코를 쭉 떠주시면 이 부분이 각이 지게 돼요. 그래서 원형이 아니라 육각형처럼 나오기 때문에 이 늘린 코 자리를 살짝씩 틀어줬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단에서 보시면 이 두 코 부분을 첫 코와 마지막 코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처음 시작할 때는 한 코 늘린 코로 시작하고 다음에는 두 코 늘린 코, 두 코 늘린 코로 쭉 뜬 다음 마지막에 한 코를 떠서 이 부분이 합치면 두 코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코 늘린 코 이렇게 시작해 볼게요. 여기서 첫 코 부분에 단수링 부분에 넣으셔서 한 코, 그 다음 이 단수링은 그대로 놔두시고요. 요거 빼셔서 첫 번째 코 부분에 또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그 다음 코는 늘린 코죠. 여기서 한 코, 같은 부분에 두 코 떠주시고요. 그 다음은 두 코 늘린 코, 두 코 늘린 코 반복입니다. 여기서 한 코, 그 다음 코에 한 코 넣고 그 다음 코에 늘린 코 자리죠. 여기서 하나, 둘,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는 늘린 코, 같은 코에 한 번 더, 또 한 코, 또 한 코, 그 다음에는 늘린 코, 하나, 둘, 그 다음 늘린 코, 그 다음 한 코, 두 코, 그 다음 늘린 코. 자, 여기까지 뜨시니까요. 여기 한 코가 남았죠? 이렇게 나오셨어야 맞는 거예요. 이 부분에 마지막으로 짧은뜨기 한 코를 떠주시면 여기 한 코랑 여기 첫 번째 코 떴던 이 한 코랑 합쳐서 두 코 나옵니다. 그 다음 늘린 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첫 번째 코 떴던 부분, 여기가 첫 번째 코였고 여기가 마지막 코잖아요. 이렇게 단 높이가 차이가 나는데도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같은 단이에요. 마치 지금 보시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은 단으로 보이시죠? 요거를 이 뜨개에서는 가장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코 자리를 항상 기억을 해주신 다음에 이 첫 번째 코의 바로 오른쪽에 있는 코는 그 전 단의 마지막 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같은 단의 마지막 코는 이보다 하나 위에 위치해 있어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단 뜨실게요. 다섯 번째 단은 하나, 둘, 셋, 그 다음 늘린 코, 하나, 둘, 셋, 늘린 코예요. 자,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요. 규칙이 있는데요. 다섯 번째 단에서는 세 코 늘린 코죠. 그리고 여섯 번째 단에서는 네 코 늘린 코예요. 이 단수 빼기 2를 한 그 숫자로 이 늘린 코와 늘린 코 사이에 가운데 코수를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 보시면 뭐 10단이라고 하면 10 빼기 2 하니까 8이 되죠. 그러면 이 늘린 코와 늘린 코 사이를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홀수단과 짝수단의 차이가 있어요. 홀수단에서는 다섯 번째 단을 보시면 5 빼기 2 하니까 3코 늘린 코 구간이죠. 그러면 홀수단에서는 그대로 3코 늘린 코, 3코 늘린 코를 뜨시면 되는데요. 짝수단에서는 처음 시작 코를 반반으로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4단 뜨셨을 때도 2코 늘린 코, 2코 늘린 코인데 첫 번째 코와 마지막 코에서 이렇게 반을 나눠서 떴던 것처럼 여섯 번째 단에서는 6 빼기 2 하니까 4코인데 4코를 처음과 마지막에 이렇게 2코씩 나눠서 떠주게 됩니다. 여기 또 8단을 가보시면 6코를 3코, 3코 이렇게 나눠서 처음과 끝을 나눠서 떠주시는 거예요. 홀수단, 짝수단을 구별해서 그 규칙만 알아두시면 아주 쉽게 이 도안을 뜨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5단이니까 3코 늘린 코, 3코 늘린 코로 떠줄게요. 여기 첫 번째 코에 넣으셔서 한 코, 그 다음 첫 번째 코 부분에 또 단수링 표시합니다. 이렇게 뜨시고 이거는 계속 여기 유지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코 부분 표시했었고 그 다음 첫 번째 코, 그 다음 첫 번째 코 이렇게 되죠. 요 코보다 살짝씩 오른쪽에 위치하게 돼요. 그 다음 단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한 코 떴으니까 둘, 셋, 그 다음에 늘린 코, 그 다음 하나, 둘, 셋, 늘린 코, 그 다음 하나, 둘, 셋, 늘린 코, 하나, 둘, 셋, 늘린 코, 하나, 둘, 셋, 늘린 코, 마지막에도 하나, 둘, 셋, 그 다음 늘린 코. 자,
여기 단수링 표시된 그 전 코까지 마지막 코가 떠졌다면 맞게 뜬 거죠. 그 다음에 6번째 단 보시면요. 6 빼기 2 해서 4인데 4를 두 번으로 나눈댔죠. 그러면 여기 2코 늘린 코 뜨고 4코 늘린 코, 4코 늘린 코를 쭉 반복한 다음 마지막에 2코로 마무리. 7번째 단은 7 빼기 2 하니까 5죠. 그러면 5코 늘린 코, 5코 늘린 코 쭉 반복하시고요. 8번째 단은 8 빼기 2 하면 6이죠. 6을 또 반으로 나눠서 여기선 3코 늘린 코로 시작하고 6코 늘린 코, 6코 늘린 코로 쭉 떠서 돌아올 때는 마지막 늘린 코를 뜬 다음 나머지 짧은뜨기 3코를 떠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9번째 단에서는 9 빼기 2 하면 7이죠? 홀수 단이니까 여기서 7코 늘린 코, 7코 늘린 코로 쭉 떠주시고요. 그리고 10번째 단에서는 10 빼기 2 하면 8을 또 둘로 나누세요. 여기서 4코 늘린 코로 시작하시고 8코 늘린 코를 쭉 반복하신 다음 마지막 늘린 코를 뜨시고 4코 뜨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11번째에서는 9코 늘린 코, 9코 늘린 코, 12번째에서는 10코 늘린 코니까 5코씩 나눠서 5코 늘린 코, 그 다음 10코 늘린 코, 10코 늘린 코 반복해서 마지막에 이 부분에서 5코를 마저 떠주시고요. 13번째 단은 11코 늘린 코, 11코 늘린 코를 반복해주세요. 지금 그러면 저희 6번째 단까지만 떠보고 그 다음에 13번째 단까지는 모두 뜨시고 맞나요? 6번째 단에서 하나 뜨고 이 부분의 표시 그 다음 하나 떴으니까 하나 둘 뜨고요. 6 빼기 2는 4니까 4코 늘린 코 하는 단인데 짝수 단에서는 그 4를 둘로 나눈댔어요. 그래서 2코 뜨고 그 다음 늘린 코 그 다음엔 4코 늘린 코죠. 하나 둘 셋 넷 늘린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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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뜨셨으면 마지막 늘린 코까지 뜨셨다면 2코가 남아 있어야 되죠. 이 부분에 1코, 2코. 이제 6단의 마지막 코까지 모두 뜨신 거예요. 여기 뜨시면서 이 단수가 쭉쭉쭉 자라나면 그 첫 코 부분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단수링을 쭉 계속 잘 유지하셨다면 이 부분이 헷갈리지 않으실 거지만 만약에 이 단수링을 다시 옮겨다는 걸 깜빡하셨다든지 혹은 이 단수링을 분실하셨다든지 하시면 이 첫 코를 찾는 게 어려워요. 이렇게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맨 처음에 이 고정적인 단수링을 해놨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3번째 단의 첫 코에 표시했던 거고요. 이 첫 코를 쭉 따라서 이렇게 살짝 오른쪽으로 움직여 보면 쭉 따라가셔서 그 단의 첫 번째 코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매직링으로 시작했던 이 부분이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이 부분 가운데가 솟아있다면 이 부분을 많이 꽉 조여주지 않으신 거예요. 아까 꼬리실 이 부분을 쫙 당겨줬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그 부분을 충분하게 당겨주지 않으면 이 부분이 이렇게 판판하지 않고 솟아있어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뜨시는 중간에라도 다시 이 부분을 왼손으로 잡고 꼬리실을 쫙 당겨서
이 중심부를 최대한 조여주시면 이 부분이 평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뜨실 때 이렇게 말리잖아요. 지금 저도 그렇게 말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상한 점이 아니니까 신경 쓰지 않으시고 뜨시면 되세요. 라피아야는 원래부터 뜨시는 동안에 조금 이렇게 울릉불릉하고 오징어처럼 말리는 현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스팀으로 잡아주면 되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쭉 도안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셔서 13단까지 뜨시고 만날게요. 저는 13단까지 모두 뜨고 왔어요. 어떤 부분에서 세셔도 13단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저는 13단까지 떴고요. 이 상태에서 먼저 이 지름을 한번 재볼게요. 요 중앙을 지나도록 재주셔야 됩니다. 이 끝부분부터 쭉 재셨을 때 저는 한 12.5 정도가 나옵니다. 이 길이는 여러분이 저보다 작으실 수도 있고 크실 수도 있어요. 처음에 매직링으로 시작했던 건 버터색으로 시작했던 거고요. 지금 이 컬러는 화이트 컬러인데요. 화이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실들에 비해서 조금 실이 얇은 편이라 조금 더 작게 나오는 편이긴 한데 여튼 저는 지금 12.5 정도가 나왔어요. 이 사이즈가 저도 컬러마다 뜰 때마다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고 손땀이 저는 거의 비슷한 편이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뜨실 때마다 살짝씩 변할 수가 있어요. 자세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핑크색 부분 있죠. 여기가 14단, 15단, 16단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어디까지 뜨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지는 여기 보시면 이 지름이 15cm 정도가 나올 때까지 원형을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평단뜨기로 그러니까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닥 지름이 15cm 정도가 나오면 가방 몸통을 다 뜨시고 났을 때 가방 입구 지름은 이 바닥보다 살짝 커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15cm 정도인데 다 완성하고 나면 입구의 지름이 16에서 16.5 정도가 나오니까요. 만약에 이 완성 크기 16에서 16.5가 너무 작다 하시는 분들은 이 원형을 15cm보다 더 크게 키우시고 그 다음에 몸통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뜬 가방 크기로 만들기 원하신다면 15cm 정도가 나올 때까지 떠주시면 되세요. 저는 지금 13단까지 떴을 때 12.5였잖아요. 그런데 이 단수가 한 단이 더 키워지면 한 1cm 정도씩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14단, 15단까지도 떠보고 15단도 작으면 16단까지도 뜰 거예요. 14단 부분은 14 빼기 2 하면 12코 늘린 코의 반복인 단위죠. 그래서 짝수단이니까 12코를 반으로 나눠서 여기 시작 부분에서 6코 뜨고 늘린 코, 그 다음에 12코 늘린 코, 12코 늘린 코를 반복하셔서 마지막 늘린 코까지 뜨신 다음 이 남은 부분은 6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단은 15 빼기 2 하니까 13코 늘린 코, 13코 늘린 코의 반복. 그래서 마지막이 늘린 코로 끝나는 단위고요. 그리고 16단은 16 빼기 2 해서 14니까 이 첫 부분이 7코, 그리고 늘린 코, 이 부분은 14코 늘린 코, 14코 늘린 코를 쭉 반복하셔서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는 늘린 코 다음에 7코의 짧은뜨기를 뜨시면 끝나는 그런 단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4단까지 떠보시고 또 지름을 재보시고요. 15cm보다 부족하다 하시면 15단을 또 떠보시고요. 그런 식으로 하셔서 15cm에 가까운 사이즈가 나올 때까지 떠주시면 되세요. 만약에 14.5 정도 나왔다 하면은 그냥 15.5가 나올 때까지 뜨시면 되세요. 15cm보다 작아지면 또 너무 가방이 작은 모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살짝 커도 되니까 그 정도까지 맞춰서 뜯고 오실게요. 그리고 혹시 만약에 16단까지 뜨셨는데도 15보다도 더 작은 사이즈가 나오셨다 하면 뭐 15보다 살짝 몇 미리 작은 건 괜찮은데
14.5보다도 더 작게 나왔다 하시면 16단보다 한 단 더 떠주시면 좋습니다. 17단이 되면요. 17 빼기 2 하면 15죠. 그럼 15코 늘린 코, 15코 늘린 코를 6번 반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에 지름이 15 정도가 나올 때까지 뜨시고 다시 만날게요. 저는 지금 15단까지 떴는데요. 15단까지 떴을 때가 저는 14.3 정도 나옵니다. 저는 한 단을 더 떠야 될 것 같아요. 16단까지 떠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지금 이 화이트 실이 좀 얇기 때문에 16단까지 뜨는데 제가 블랙이나 라이트 블루 그런 실로 떴을 때는 15단까지만 떠도 15cm가 나오고요. 그리고 실버 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도톰한 편이라 14단까지만 떠도 15cm까지가 나와요. 이것처럼 제가 똑같은 사람이 떠도 이렇게 단수와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뜰 때 15cm가 나오는 단수까지 뜨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화이트를 뜰 때는 16단까지 뜰 거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크기에 맞춰서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16단까지 모두 뜨고 올게요. 저는 지금 16단까지 뜨고 왔고요. 이제서야 저는 이렇게 가운데를 지나가도록 쟀을 때 지름이 15cm 정도 나왔어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요. 이전 페이지까지 모두 뜨셨다면 여기서부터 뜨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늘린 코 없는 평단입니다. 써있죠. 그래서 1페이지까지, 그러니까 늘림단까지 바닥 원형을 모두 뜨셨다면 이제부터는 그냥 한 코당 한 코씩 늘린 코 없이 쭉 계속 뜨시면 되는 그런 도안이에요. 여기가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쭉 짧은뜨기를 반복해서 뜨시면 되는 아주 단순한 그런 도안입니다. 코가 많고 단수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을 반복 생략으로 표시해놔서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계속 한 코당 한 코씩 뜨시면 되는 거예요. 늘림단을 여기까지 떴잖아요. 그 다음 첫 번째 코부터는 이제 몸통을 시작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방 바닥을 모두 뜬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코에 또 짧은뜨기를 떠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코에 이렇게 표시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저희가 처음에 표시해놨던 것처럼 여기가 지금 세 번째 단 첫 번째 코에 표시해두었던 거죠. 그래서 첫 코를 잃어버렸을 때는 이 부분을 따라서 쭉 이렇게 살짝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에서 첫 코를 찾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평단을 시작하는 첫 번째 코에도 이거는 이제 첫 코를 뜰 때마다 옮겨가는 단수링이니까 이 부분처럼 고정적인 단수링을 하나 더 표시를 해줄게요.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을게요. 첫 번째 코에. 이거는 나중까지 안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 부분을 쭉 짧은뜨기를 계속 떠주실 건데요. 이렇게 쭉 이어서 뜨실 건데요. 여기 지금 이 시작 부분에 이 코의 이 밑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높이를 쭉 뜨셨을 때 길이를 재셨을 때가 16.55cm 정도의 높이가 나올 때까지 이 부분을 계속 짧은뜨기로 무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짧은뜨기 첫 코의 밑부분에서 재서 여기까지 뜨셨을 때 16.5가 나오려면 35에서 37단 정도 반복하시면 그 정도 높이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높이도 여러분과 저와 다 다를 수 있어요. 앞에서 바닥 설명드렸을 때처럼 이 높이가 저는 실에 따라서 어떤 실은 35단까지만 떠도 16.5가 나오고 어떤 실은 37단까지 떠야 16.5가 나오고 이렇게 달랐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범위가 또 저랑은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요. 센치로 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5가 나올 때까지 쭉 반복해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 마지막 코 부분, 첫 코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가서 여기는 반복되어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가 마지막 코 부분인데요. 마지막 코 부분에 개수가 여러 개 써져 있죠.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요. 바닥을 14단까지 뜨신 분, 15단까지 뜨신 분, 16단까지 뜨신 분 다 다르잖아요. 14단까지 뜨신 분은 마지막 코가 84코가 나왔을 거고요. 15단까지 바닥을 뜨셨다면 90코, 16단까지 바닥을 뜨셨다면 96코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둔 거고요. 이 부분을 쭉 뜨시면서 중간중간에 이 코수를 꼭 세보시라고 써놓은 거예요. 만약에 아까 바닥을 더 늘리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만약에 바닥을 17단까지 늘리셨다면 96에서 또 6을 더해서 그러면 102코가 되겠죠? 그리고 또 거기서 18단까지 뜨셨다면 거기서 또 6을 더해서 108코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바닥이 단수가 늘어날 때마다 6코씩 늘어났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부분 겉면과 안쪽 면을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뜨시다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말려서 처음에는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러면 마치 이 부분이 안쪽 같고 이 부분이 바깥쪽 같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놨을 때 본인을 바라보고 있는 쪽, 이쪽 면이 겉면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이 모양으로도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짧은뜨기의 겉면은 이렇게 V 모양을 하고 있어요. 머리를 따을 때 보이는 그런 V자 모양이 되는 부분이 짧은뜨기의 겉면이고요. 안쪽 면을 보시면 그런 V자 모양이 안 보이죠? 그냥 오히려 이 가로선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이쪽이 안쪽 면입니다. 만약에 이쪽 조직면이 나는 훨씬 더 마음에 들어 해서 이쪽 면을 겉면으로 쓰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이쪽 면이 겉면입니다. 이쪽을 바깥으로 나오도록 해서 뜨시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계속 쭉 이어서 떠볼게요. 여기가 첫 번째 코고요. 항상 이 첫 번째 코를 기준으로 이 코 바로 오른쪽 코는 마지막 코, 그러니까 그 전 단의 마지막 코였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서 같은 단처럼 보여도 이 첫 번째 코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은 다른 단인 겁니다. 이 높이를 재실 때도요. 꼭 각 단의 마지막 코까지 뜨신 다음에 그 높이를 재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어서 한 이 부분을 5단 정도 뜨시고 만나볼게요. 여기 평단을 시작하는 이 지점부터 시작했을 때 한 4, 5단을 뜨시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말리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마치 그래서 이 부분이 가방의 안쪽 같고 이 부분이 겉 같죠.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 V자로 보이는 이 부분이 가방의 겉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 부분을 뒤집어 보시면 훨씬 예쁜 모양이 됩니다. 이 부분이 겉면으로 나오도록 두고 이쪽이 안으로 들어오도록 놓고 뜨셔야 돼요. 요 꼬리실 이 마무리 해야 되는 이 부분이 이쪽에 있죠. 아직도 이 부분이 너무 뾰족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도 또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 당겨 주시고요. 그리고 가방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여기 꼬리실을 숨기시려면 힘드니까 지금 여기서 이 꼬리실을 숨겨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 꼬리실을 사이사이, 실 사이사이에 넣어주시고요. 지금은 제가 돗바늘을 먼저 넣고 있거든요. 넣은 상태로 돗바늘 뒤에 실을 연결하셔서 이렇게 빼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정리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로 이 V자 모양의 이 짧은뜨기 겉면이 겉으로 나오도록 두신 다음 이제부터 쭉 계속 떠주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부분이 너무 작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방 바닥의 너비보다 완성하고 나면 살짝 더 커져요. 1에서 1.5cm가. 이게 납작한 가방이 아니라 바닥이 원통형이기 때문에 작아 보여도 생각보다 물건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처음 시작했던 이 부분, 요 밑에서부터 줄자로 재셨을 때 16.5cm가 나올 때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면 그 조금 전까지 뜨시고 오시면 되세요. 그리고 뜨시다 보면 중간에 첫 번째 실이 끝나셨을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실을 잇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짧은뜨기를 하나를 완성하고 그 다음 코에서 새로운 실로 연결하는 것보다는 짧은뜨기를 반까지만 뜨고 새로운 실로 연결해서 이 하나의 코를 완성하시는 게 더 자연스럽게 이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 코를 반만 떠볼게요. 만약에 꼬리실이 너무 짧게 남으셨다면 이거를 한번 풀어주시면 됩니다. 한 코를. 여기서 다음 코에서 실을 가져오셔서 여기까지만 가져오신 다음에 여기서 새로운 실로 바꿔줄 거예요. 이 꼬리실은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새로운 실을 가져오세요. 새로운 실도 꼬리실을 어느 정도 남기신 상태로 손에 다시 걸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꼬리실과 그 전에 있던 꼬리실 이렇게 실 두 줄을 같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꼬리실 두 줄을 같이 왼손으로 잡고 편물의 뒤편에 붙여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혹시 이 코가 이렇게 커져 있다면 이 부분 꼬리실을 잡아당겨서 이 부분을 작게 줄여주시고요. 왼손으로 꼬리실 두 개를 이 벽면에 붙여주신 다음에 여기 지금 걸려있는 실은 새로운 실이에요. 새로운 실을 걸어서 이 두 고리 안으로 가져오시면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혹시 이렇게 커져 있다면 여기를 잡아 당겨서 왼손으로 당겨주시고요. 당긴 상태로 또 꼬리실 두 개는 편물의 뒤편에 잘 붙여주세요. 그 다음 코에 넣어주실 건데요. 이렇게 바늘을 넣으셨을 때 꼬리실 두 개가 바늘 위로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실을 숨기면서 뜨실 수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돗바늘로 숨겨도 되긴 하는데 지금 숨기면서 뜨시면 귀찮은 일을 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늘 위로 올리신 상태에서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그러면 실이 저절로 숨겨집니다. 자, 그 다음에도 이렇게 넣으실 때 꼬리실이 바늘 위로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 있다면 바늘 위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코. 이렇게 두 줄을 한꺼번에 한 4코 정도 숨겨서 떠줄게요. 셋, 넷. 이렇게 하면 여기 지금 숨겨서 들어가고 있죠. 근데 계속 두 줄을 한꺼번에 쭉 많이 숨기면 이쪽 부분만 너무 두꺼워지니까요, 편물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부터는 두 줄 중에 한 줄만 숨겨줄게요. 한 줄은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고요. 한 줄만 여기 편물 뒤편에 붙여서 지금부터는 한 4, 5코를 그냥 한 줄만 숨겨주겠습니다. 둘, 셋. 지금 이렇게 한 줄은 올라가고 있죠, 바늘 위로. 한 번만 더 숨길까요? 이렇게 하고 잠깐 이건 고리를 크게 놔둘게요. 그렇게 하셨으면 여기 많이 숨긴 이 실은 바짝 잘라줄게요. 그리고 이 실은 나중에 돗바늘로 조금 더 숨겨두셔도 되시고요. 그 다음 단을 뜨실 때 이 실을 같이 숨겨서 뜨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이제부터는 그냥 쭉 짧은뜨기 쭉 이어서 떠주시면 됩니다. 저는 평단을 시작했던 부분, 이 단의 아랫부분부터
여기 끝까지 쟀을 때 16.5cm가 나오는 지점까지 뜨고 왔어요. 짧은뜨기의 경우에는 이 코가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져서 올라가죠. 첫 번째 코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비스듬히 재주지 마시고요. 그냥 이 위에서 직각으로 재주세요. 여기서부터 첫 번째 시작 코의 밑부분까지 쟀을 때 저는 16.5가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단수를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36단이 나왔습니다. 여기 바닥을 뜰 때도 자기의 손땀 크기마다 그리고 실의 종류에 따라서 사이즈가 달라졌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실마다도 조금 달라질 수 있고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라이트 블루 컬러로 떴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5cm가 나오는 게 36단 정도 나오지만 실버 컬러 같은 경우에는 더 낮게 떠도 이 높이가 나오고요. 또 어떤 컬러는 더 단수를 많이 떠야 이 길이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길이로 여러분들도 재서 거기까지 떠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 떠주실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모두 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부터 시작하시면 되세요. 이제 첫 코 부분이 이 사슬코, 두 번째 코도 사슬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쭉 짧은뜨기를 쭉 뜨시고요. 이 짧은뜨기 개수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닥을 14단까지만 뜨셨다면 이 간격이 40코가 되고요. 15단까지 뜨셨다면 43코, 16단까지 뜨셨다면 46코 간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간격만큼 짧은뜨기를 쭉 뜨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사슬 2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 코와 똑같은 간격으로 떠주시면 되세요. 이 사슬코 부분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보시면 가방 끈이 들락날락하는 이 구멍을 사슬코로 떠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반대쪽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사슬 2코로 구멍을 만들어주는 곳이에요. 만약에 여기 바닥을 몇 단까지 떴는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요. 여기 바닥에서 이 부분을 몇 단까지 떴는지 세보셔도 되지만 아마 이 부분이 회오리 방향으로 떴기 때문에 이 단수를 세시는 게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여기에 제가 총 코수를 적어놨죠. 첫 번째 코부터 쭉 돌아왔을 때 마지막 코가 14단까지 뜨셨다면 84코, 그리고 15단까지 뜨셨다면 90코, 16단까지 뜨셨다면 96코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잘 모르시겠다면 여기서 그냥 이 코수를 세보세요. 여기 첫 번째 코부터 시작해서 쭉 뜨셔서 여기 마지막 코까지 세셨을 때 몇 코가 나오는지 보시고요. 그 코를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84코가 나왔다면 아, 내가 바닥을 14단까지 떴구나 하고 여기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 가방은 바닥을 15단까지 늘림단을 떠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간격이 43코가 나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떠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에 맞는 간격으로 떠주세요. 이제 여기 마지막 코까지 뜨신 거고요. 첫 번째 코 자리에 사슬 1코를 떠줍니다.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코도 사슬 1코를 떠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이 부분이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 바늘을 넣으셔서 첫 번째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구멍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첫 번째 코에 표시하셔야 되죠. 첫 번째 코에는 그냥 이렇게 사슬 전체를 감싸는 부분에 이렇게 단수링을 채워줄게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첫 코부터 시작해서 총 43코를 뜨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거에 맞는 코수만큼 떠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41, 42,
43까지 뜨셨으면요. 아까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와 똑같이 이 부분에 구멍을 만들어 줄 거예요. 사슬 하나, 둘 뜨시고요. 한 개, 두 개 건너뛰시고 세 번째 코부터 다시 짧은뜨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또 시작해서 같은 간격으로 떠주세요. 그럼 저는 43코를 뜨고 올게요. 둘, 셋, 넷, 41, 42, 43 이렇게 뜨게 되면 저는 43코까지 떴더니 여기 첫 코 부분이 나왔어요. 이 사슬코 부분 하나, 두 코 이 부분이 나오셨으면 맞게 뜨신 겁니다. 자, 이 부분부터는요. 여기 도안을 보시면요. 이 사슬코를 감싸면서 뜨는 짧은뜨기 부분이 나와요.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제 짧은뜨기인데요. 이 부분만 사슬코를 감싸면서 뜨는 짧은뜨기입니다. 이 사슬 부분에 바늘을 넣지 마시고요. 이 밑부분 구멍으로 넣으셔서 감싸면서 한 코, 그 다음에 또 여기 두 번째 사슬도 감싸면서 한 코 떠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단수링은 첫 번째 코 부분에 또 표시를 해줄게요. 그 다음 이렇게 두 코 떴으면 이 다음 코를 뜨셔야겠죠? 여기 지금 코가 남은 것 같아도 또 뜨시면 안 돼요. 이 부분에 뜨시고요. 그 다음에 쭉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반대편 부분도 이렇게 구멍 전까지 짧은뜨기 떠주시고요. 이 부분 두 코는 이 구멍으로 넣으셔서 사슬을 감싸면서 하나, 둘 뜨신 다음 그 다음 코 여기 넣으셔서 쭉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 부분 구멍 보이시죠? 끝까지 뜨고 올게요. 마지막 코까지 넣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까지 지금 이 단까지 모두 떴고요. 그 다음 단도 모두 짧은뜨기입니다. 여기 짧은뜨기 한 단 더 뜨고 오실게요. 뜨셔서 마지막 코 부분에서 만날게요. 끝부분까지 모두 떠주세요. 이렇게 뜨셨으면요. 자, 여기 도안을 같이 보시면요.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뜬 거죠. 여기 마지막 코까지 뜨셨으면요. 이 부분을 잘 보시면 화살표로 요렇게 왼쪽으로 하나씩 옮기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빼뜨기로 옮겨주시는 거고요. 여기서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한번 해주신 다음에 왼쪽 코에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빼뜨기를 이렇게 두 번 해주는 이유는요.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회오리 모양으로 쭉 기둥코 없이 떴기 때문에 이렇게 단 높이의 차이가 생깁니다. 보시면 이렇게가 같은 단 같지만 요 코는 사실 요 코랑 같은 단이었고요. 지금 이 마지막 코는 이 첫 번째 코와 같은 단이죠. 이렇게 단 높이의 차이가 생기게 돼요. 단 높이가 차이가 나는 상태로 가방을 마무리하면 이 부분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단을 뜨시기 전에 그 전 단에서 이 부분 단 높이 차이를 조금 없애줄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빼뜨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 첫 번째 코, 이 단수링 표시가 되어 있는 코에 바늘을 넣으시고요. 여기서 실을 걸어서 가져오세요. 그 다음 여기서 그냥 한 번 더 그냥 가져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오시면 빼뜨기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왼쪽 코로 가서 숨겨줄게요. 단수링은 이제 빼줄게요. 지금 방금 여기에 있으니까 한 번 더 왼쪽으로 옮겨가서 여기서 가져오셔서 또 가져오시면 빼뜨기를 해준 거고요. 짧은뜨기가 아니라서 이 부분에 이 높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 단 높이 차이를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어주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요. 여기 올라가 보시면 이제 되돌아뜨기를 뜰 차례예요. 마지막 단만 남아있죠. 되돌아뜨기는 짧은뜨기를 거꾸로 뜨는 거고요.
이 진행 방향 또한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빼뜨기로 끝났으면 이 위에 단을 뜨실 때는 먼저 기둥코를 한 코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첫 번째 코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마지막 빼뜨기 했던 부분을 이렇게 이 부분을 잡고 살짝 당겨 주실게요. 그러면 이 빼뜨기 코가 작게 줄여지죠. 이 상태에서 여기 첫 번째 코를 넣어서 시작을 해볼게요. 되돌아뜨기를. 지금 여기에 빼뜨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돌아와서 여기는 마지막 코를 뜨는 자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단수링으로 방금 빼뜨기 했던 이 코에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둥코를 한 코 뜨시고요. 그 다음 되돌아뜨기를 떠줄 거예요. 이 부분에 넣어주시고요. 여기서 실을 걸어서 이 구멍 안으로 가져오세요. 그 다음 여기 이 상태로 뜨지 마시고요. 여기서 살짝 이만큼 올려주세요. 그 다음 여기서 실을 걸어 가져와서 이 고리 안으로 모두 다 한꺼번에 이렇게 빼주시면 되돌아뜨기를 뜨신 거예요. 그 다음 코는 살짝 위에 있어요. 여기 부분에 여기 넣으셔서 그 다음 코를 떠줄게요. 여기서 또 실을 걸어서 가져옵니다. 그 다음 살짝 위로 올려서 이만큼 빼주신 다음에 실을 한꺼번에 가져올게요.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코 여기 넣으시고 실을 걸어 가져오시고요. 이만큼 쭉 빼서 여기서 너무 이렇게 크게 빼면 이 부분이 예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를 너무 타이트하게 작게 뜨면 또 예쁘지 않아요. 여기서 한 요 정도 올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빼주시면 또 되돌아뜨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코에 넣어서 실을 가져오신 다음에 쭉 빼서 또 걸어서 가져오세요. 그 다음 또 가져오셔서 쭉 빼서 여기서 걸어서 가져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감아지는 형태의 코들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 코에도 또 가져오셔서 쭉 빼서 이 코들이 크기가 일률적으로 나와야 돼요. 여기서 쭉 올려서 뜨시고 또 올려서 뜨시고 이렇게 쭉 반복해서 끝부분까지 뜨고 올게요. 끝부분이에요. 쭉 떠서 여기 마지막 단수링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까지 모두 되돌아뜨기를 떠줍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부분 첫 번째 코를 떴던 부분이 코가 그렇게 예쁘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한 번 더 되돌아뜨기를 떠주시면 이 부분을 예쁘게 덮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첫 번째로 떴던 코 부분까지 들어가셔서 가져오셔서 되돌아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이 첫 번째 코를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예쁘게 이 부분을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실을 여유롭게 잘라주시고요. 이 실 고리에서 쭉 빼셔서 이 부분을 이렇게 덮어서 커버를 해줄 거예요. 돗바늘에 꼬리실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도록 놓으신 다음 여기서 이 코의 이 밑부분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좀 잡아 당겨 주시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조금 이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을 숨겨 줄게요. 이렇게 돌려서 저는 이쪽으로 짧은뜨기 안으로 숨겨 줄게요. 이렇게 실 사이사이로 코 사이사이로 넣으셔서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 뒤로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안쪽에서 또 숨겨줄게요.
여기서도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숨겼으니까 저는 또 반대로 가보겠습니다. 튼튼하게. 이 밑으로 숨어 들어가서요.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숨겨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잘라주시면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을 때요. 이 윗부분 되돌아뜨기를 너무 쫀쫀하게 뜨셨을 경우에는 이 윗부분이 항아리처럼 안으로 오목해져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살짝 오목해져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부분은 살짝씩 좌우로 당겨서 이 윗부분을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세요. 여기가 오목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살짝 울퉁불퉁해져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그래도 꽤 일정하게 올라갔는데 이 부분이 약간 울렁불렁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부분은 스팀 다리미에 뜨거운 스팀을 쐬서 여기를 매끈하게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완성이 됐어요. 이거는 중간에 실이 바뀌면서 손땀의 차이가 약간 생겼을 수도 있고, 그리고 라피아 실로 뜨는 가방에 같은 경우에는 원래가 반듯하게 떠지기보다는 조금씩 울릉불릉해집니다. 이 가방은 조금 덜한 편인데 다른 쉐입의 가방들은 훨씬 더 오징어처럼 말리거나 울퉁불퉁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가방은 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원통형이 더 매끈해지면 더 예쁘겠죠. 그래서 꼭 스팀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 끈을 뜨시면 좋아요. 이 스팀 장갑을 꼭 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쿠팡에서 찾아보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팀 다리미를 준비해주세요. 이건 어떤 다리미든 상관없어요. 스팀만 나온다면.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하면 스팀이 분사되는 그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울퉁불퉁한 이 면을 잡아주기 위해서 장갑을 낀 왼손을 이 안으로 넣어주시고요. 이 부분에 분사를 해서 이 장갑의 이 면과 다리미의 면을 같이 이렇게 쓸어주면서 다려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려볼게요. 일단은 한 번씩 쭉 쐬주세요. 그리고 바닥도 이렇게 다려주시고요. 라피아 얀으로 뜨는 가방 같은 경우에 이 스팀을 너무 과하게 막 축축할 정도로 주시면 처음에 이렇게 뻣뻣한 느낌이 드는 탄탄한 가방이 흐물흐물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가볍게 스팀을 주셔야지 막 축축해질 때까지 주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1차로 스팀 작업을 했는데 지금도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아까보다는 매끈해졌죠? 그리고 이런 부분 조금 매끈하지 않다. 여기가 저는 살짝 들어갔어요. 이 부분을 잡고 싶다면 여기 들어간 부분에 스팀을 쐬주시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잡고 살짝 이 부분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치기 전에 잡아주시는 거예요. 안쪽에서 손을 바깥으로 누르고 바깥에서는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온폭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도록 잡아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좀 매끈해졌죠? 이 부분이 앞머리 말 때 롤로 말아놓고 뜨거운 바람을 쐰 다음에 식혀주잖아요. 식혀줘야 그 모양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뜨거운 상태에서 모양을 반대로 이제 만약에 밖으로 튀어나와 있다 하면은 안으로 넣어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요. 그 부분을 꾹꾹꾹 식을 때까지 만져주시면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스팀을 쫙 쐬주신 다음 반대로 잡고 이렇게 접어서 이런 식으로 만져주세요. 식을 때까지. 그렇게 하시면 그 부분이 움푹 들어간 걸 펴주실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셔서 펴주세요. 저 이 부분도 살짝 여기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눌러서 살짝 접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져주시다 보면 이 부분이 아까보다 조금 더 매끈해졌습니다.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다 보면 너무 스팀을 과하게 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정도로 잡아주었어요. 저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입구 부분이 이 부분을 너무 작게 뜨셔서 이렇게 오므라져 있다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뜨거운 스팀을 쐬신 다음에 살살살 양쪽으로 이렇게 잡고 살살살 늘려주세요. 저는 지금 늘리면 안 돼서 힘을 못 주는데요. 이 부분이 너무 오목하게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은 스팀 쐬고 살살살 골고루 식기 전에 늘려주시면 그 부분을 보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쁜 원통형 모양을 완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끈을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새우뜨기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많이 뜨시는 그냥 일반적인 새우뜨기는 사슬 2코를 뜨고 거기서부터 새우뜨기를 뜨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이 끝부분의 꼬리 부분이 조금 안 예쁘게 남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직링 원형뜨기로 짧은 뜨기를 2코 떠주고 그 다음에 새우뜨기를 떠주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거기서 짧은뜨기를 2코가 아닌 3코로 뜨시면 3코 새우뜨기가 되는 거예요. 매직링 원형뜨기는 아까 처음에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이 교차 부분을 잡으시고요. 이 링 안으로 실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사슬 하나를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넣으셔서 링 안으로 넣으셔서 짧은뜨기를 한번,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넣으셔서 짧은뜨기를 2번 이렇게 떠주시고 시작하시면 2코 새우뜨기, 그리고 이거를 3코 뜨고 시작하시면 3코 새우뜨기입니다. 일단은 2코를 알려드릴게요. 실버 뜨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이만큼만 뜨고 이 부분 꼬리실을 잡아당겨서 매직링을 작게 줄여주세요. 쭉 잡아당기세요. 그 다음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지금 짧은뜨기를 2코 떴죠. 그래서 하나, 2개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반대로 돌릴게요. 반대로 돌려서 시작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바늘이 걸리는 골이 바로 밑에 이 사슬, 그리고 또 밑에 사슬이 있죠? 이 밑에 사슬에 먼저 바늘을 넣어서 코를 떠줄 거예요. 여기서 이 사슬의 중간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 들어가실 때 이 부분 이렇게 보시면 가로 2줄이 보이시죠? 이 가로 2줄을 모두 통과하도록 이렇게 바늘을 넣어줍니다. 지금 이렇게 2줄을 통과했어요. 그 다음 이 밑부분을 왼손으로 이렇게 잘 잡으세요. 여기를 잡고 여기서 실을 걸어서 가져와서 이 앞에 있는 이 2줄 안으로 먼저 실을 가져와서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또 실이 2가닥이 바늘에 걸려있죠? 그럼 여기서도 가져오셔서 넣어주세요. 그 다음 여기를 살짝 돌려보시면요. 이 부분에 또 가로 2줄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또 보여요. 그럼 여기서 이 2줄 안으로 먼저 실을 걸어서 이만큼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 걸려있는 또 2줄 안으로 실을 걸어서 가져오세요. 자, 이렇게 떴으면 또 이렇게 돌려보시면요. 바늘에 걸린 부분, 그 다음 이렇게 V자 보이시죠? V자 밑에 보시면 이렇게 2줄 부분이 보입니다. 여기서 또 실을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 여기서 또 가져오시면 또 한 코를 뜨신 거예요. 그 다음 또 살짝 돌려보시면 또 바늘에 걸린 고리 밑에 V자, 그 다음 그 밑에 이렇게 가로 2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바늘을 넣으셔서 가져오시고요. 또 그 다음 가져오세요. 자, 처음만 어렵고 쭉쭉 하시면 이제부터는 안 어려워요. 여기서 또 돌려보시면 이 V자 밑에 있는 이 부분에 걸어서 떠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돌려서 이 V자 밑에 있는 가로 두 줄에 껴서 떠주시고요. 이렇게 돌려보면 이 부분 또 이쪽으로 돌려보면 또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쭉 이어서 뜨시는 거고요. 두 코 새우뜨기의 특징은 이렇게 납작한 끈이 됩니다. 코가 이쪽에 한번 이쪽에 한번 떠지기 때문에 이렇게 납작해져요. 요런 모양이 됩니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굵기가 저는 이제 실버 말고 다른 컬러로 떴을 때는 이 굵기가 조금 얇은 것 같아요. 조금 부실해 보여서 저는 이 컬러로 뜰 때는 세 코 새우뜨기로 떠줄 거예요. 실버 뜨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한 모양 그대로 두 코 새우뜨기로 쭉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떠주신 다음 돌려서 또 이쪽에서 이 부분 넣으실 때 꼭 두 줄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또 이렇게 와서 뜨고 또 이 부분에 넣고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쭉 이어서 105cm 이상 뜨고 오시면 됩니다. 이제 세 코 새우뜨기도 원형뜨기로 시작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고리를 만들어 주신 다음 매직링을 벌려서 이 교차 부분을 왼손으로 잡아주시고요. 여기서 실을 걸어서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기둥코 하나 떠주실게요. 사슬 하나로 기둥코를 떠주신 다음에 이제부터 세 코를 떠줄 거예요. 이 안으로 넣으셔서 짧은뜨기 하나, 또 둘, 그 다음 짧은뜨기 셋. 이렇게 뜨셨으면요. 이 매직링을 조여서 쫙 이 꼬리실을 당겨서 매직링을 줄여주세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세 코 이렇게 보이시죠? 매직링 안으로 4코를 뜨시면 4코 새우뜨기가 되고요. 실버 같은 경우에는 2코만 떠서 2코 새우뜨기를 떴죠. 코수가 많아질수록 끈이 두꺼워지는 겁니다. 실버를 제외한 다른 컬러들은 3코로 떴을 때 저는 가장 적당한 굵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춰서 뜨시면 됩니다. 네, 너무 굵게 뜨시면 가방에 그 사슬 2코로 떴던 그 구멍에 통과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보시면서 체크해 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코 떴고요. 여기는 고리 부분은 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코부터 바늘을 넣어서 새우뜨기를 뜰 건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바늘에 걸린 고리가 오른쪽에 오도록 놓으신 다음에요. 여기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사슬이 있으면 이 부분 첫 번째 짧은뜨기의 위에 사슬의 중간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 중간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바늘을 넣으실 때는 이 부분 있죠? 이 선에 이 밑에 있는 또 가로줄 하나가 더 있어요. 이 부분까지 바늘을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줄, 두 줄이 같이 넣어졌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갈라져요. 바늘이 이 두 줄을 통과하도록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짧은뜨기 뜨시는 것과 똑같이 여기서 실을 걸어 가져와서 먼저 이 두 줄 안으로 통과를 시킬게요. 실을 걸어서 이 밑부분을 왼손으로 꼭 잡아주셔야 뜨시기가 좋아요. 걸어서 두 개의 실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걸어서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고리 두 개 안으로 실을 걸어서 가져와서 빼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 요렇게 두 줄 보이시나요? 하나, 둘, 이 부분에 넣어주실 거예요. 여기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왼손으로 이 아랫부분을 잡고 여기를 뚫어주신다고 생각하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실 두 줄을 통과했죠. 여기 처음 부분만 좀 빡빡하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쉬워지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따라오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실을 걸어서 앞에 두 줄 먼저 통과를 시킵니다. 가져오셔서요. 이때 왼손으로 이 밑부분을 꼭 잡으세요. 그 다음 앞에 두 줄에 먼저 통과를 시키신 다음에 그 나머지 두 고리 안으로 또 실을 걸어서 가져와서 빼주세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이는 한 줄, 두 줄 있죠? 이 부분에 넣어 주실게요.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 다음 실을 걸어서 또 앞에 두 줄에 먼저 가져올 거예요. 밑에를 왼손으로 잘 잡고 걸어서 이 부분 꼭 잡고 앞에 두 줄로 먼저 통과시키신 다음에 나머지 두 줄 안으로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는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 부분에 하나, 둘 이렇게 두 줄이 보입니다. 이쪽으로 또 앞에 두 줄 먼저 가져오시고 나머지 두 줄에 통과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살짝 돌려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두 줄이 있어요. 여기로 가져오신 다음에 또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또 살짝 돌려보면 이 부분에 하나, 둘, 이 부분 있죠? 그럼 또 앞에 두 줄 안으로 통과, 나머지 고리 안으로 또 통과. 또 살짝 돌려서 이렇게 두 줄 안으로 실을 가져오시고 또 가져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보이죠? 이렇게 살짝 돌리면 이 부분에 또 두 줄이 보이시죠? 여기서 가져오시고 또 나머지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 또 살짝 돌리면 이 부분에 이렇게 두 줄에 모두 통과시키셔야 돼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또 살짝 돌려서 이 부분 두 줄에 넣고 한 번, 두 번. 또 여기 두 줄에 넣고 한 번, 두 번, 그 다음 두 줄에 넣고 한 번, 두 번 계속 돌아가면서 뜨시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넣고 자, 이렇게 뜨시면요. 두 코 새우뜨기를 뜨면 양쪽에 코가 떠지기 때문에 납작한 모양의 끈이 돼요. 근데 세 코 새우뜨기를 뜨면 하나, 둘, 세 개의 꼭지점이 돌아가기 때문에 삼각형이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동그란 모양의 끈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 뜰 건데요.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세 코 새우뜨기를 뜨다가 갑자기 중간에 어디선가 한 코를 더 뜨셔서 네 코 새우뜨기가 돼서 처음에는 얇게 시작했는데 그 중간부터는 더 두꺼운 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빼놓고 볼게요. 지금 이 고리가 나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한 코, 그 다음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 부분이 두 번째 코, 그리고 돌려보시면 여기가 세 번째 코라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여기 고리 부분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세 개 샜는데 이 다음에 한 번 더, 이 사이에 한 번 더 코가 있다 하시면 어디선가 코를 늘리신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끈이 이 일정한 굵기가 아니고 두꺼워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 세고 그 다음 코를 샜는데 그 다음 이 부분이 없고 바로 이거다 하시면 어디선가 코를 빠뜨리신 겁니다. 그럼 두 코 새우뜨기로 바뀌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중간중간 그거를 좀 세주셔야 되고요. 아마 뜨시다 보면 굵기가 좀 두꺼워진 것 같은데 혹은 얇아진 것 같은데 하고 느끼실 거예요. 여기까지 뜨셨으면 살짝 돌려서 여기 그 다음 이 두 줄 부분 나왔죠? 여기서 뜨시고 또 살짝 돌려서 이 부분 넣어서 뜨시고요. 이 끈을 105cm 이상 뜨고 오시면 됩니다.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쟀을 때 105cm 이상 나오면 되는데요. 더 길게 뜨고 싶으신 분들은 길게 뜨셔도 되는데 일단은 105cm 정도까지 뜨신 다음에 뒤에서 다시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라이트 블루 컬러라서 3코 새우뜨기로 뜨고 왔어요. 저는 지금 105cm까지 뜨고 왔거든요. 여기서 재볼게요. 이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했을 때 105보다 살짝 덜 나오네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한 3코 정도만 더 뜨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떠주었습니다. 끈 길이는요, 나중에 물건을 가방에 넣고 사용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이 끈이 살짝 늘어나요. 지금도 이렇게 당겨보시면 이렇게 약간 늘어나죠. 한없이 늘어나진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살짝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했을 때 저는 105cm 정도가 제 키에 딱 알맞았어요. 저는 키가 160cm고요. 제 착용샷을 보셨을 때 가방끈을 두 줄로 해서 짧은 숄더로도 매고 손목에 걸어서 토트로도 쓰고 그리고 가방끈을 한 줄로 길게 뽑아서 또 숄더로도 매고 크로스백으로도 쓰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이 끈이 너무 많이 길어지면 크로스백으로 맸을 때나 숄더로 길게 맸을 때가 너무 한없이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서 105cm로 했는데 혹시 가방끈을 두 줄로 해서 숄더로 맸을 때 너무 짤뚱한 느낌이 싫으시다. 그리고 한 줄로보다는 두 줄로 숄더에 많이 맬 거다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좀 더 길게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키가 저보다 많이 크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더 길게 떠주시면 맞으실 거예요. 그거는 지금 여기 105cm까지 떠보신 다음에 가방에 끈을 넣어보고 임시 고정을 한 상태로 거울을 보시면서 직접 매보신 다음에 끈 길이를 확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임시 고정을 해볼 건데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끈을 넣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쪽으로 나와 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끈과 이 끈을 서로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가방끈을 두 줄로 이렇게 매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줄로 하실 때는 이 바깥 부분을 잡아 당겨주시면 이렇게 당겨주시면 끈이 하나로 길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겠죠. 지금 여기에 임시 고정을 해주세요. 아직 마무리하지 않은 쪽, 이쪽은 실이 풀릴 수 있는 부분이죠. 이쪽은 고리를 길게 빼서 좀 안전하게 놔두시고요. 그리고 가방 끈의 이 끝과 끝을 서로 맞대서 이 부분은 임시로 고정을 해줄 거예요. 단수링을 가져오셔서요. 이 오른쪽에서 이 끝부분에 단수링을 이렇게 꺼내주신 다음에 여기서 너무 이 끈이 풀리도록 이 끝부분에 단수링을 채워주시면 여기가 풀릴 수 있겠죠. 고정한 상태로 매보실 때 이렇게 안전하게 이 밑에서 나온 다음에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이 끝부분에 이렇게 해서 같이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아직 좀 덜렁덜렁 하니까요. 좀 반대편 부분에서도 이쪽에 한번 또 왼쪽 끈에 한번 이렇게 채워주세요. 이렇게 지금 임시 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이 긴 끈 상태로
어깨에도 매보시고 그리고 크로스로도 매보세요. 그냥 이렇게 가방이 텅텅 비어있는 채로 매시면 그 감을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 안에 물건을 넣으시면 끈 부분도 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 안에 마구마구 물건을 넣어보세요. 이 부분은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방 바닥을 15cm 정도로 만들었고 이 가방 바닥의 지름은 14.5cm예요. 그래서 이게 딱 들어가는데 혹시 만드신 가방이 이거보다 조금 지름이 작게 나와서 이 가방 바닥이 너무 빡빡하게 들어가거나 안 들어간다 하시면 여기 지름을 한 단 정도 잘라주신 다음에 사용해 주시면 되세요. 이 바닥은 미리 한번 넣어 보시고요. 여기에 깐 상태로 저는 조금 무게감이 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넣어 볼게요. 핸드폰, 줄자 뭐 이런 것들, 이런 수첩들까지 살짝 무게감이 있는 것들로, 이보다 더 넣으셔도 좋아요. 옆에 있는 것들 다 넣으셔서 이 상태로 이렇게 당겨서 한 줄로도 매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 안쪽을 이렇게 당겨서 두 줄이 되도록 한 상태로, 이런 상태로 어깨에도 매보세요. 어깨에 숄더로 매셨을 때 이 길이가 나는 너무너무 짧다 하시면 여기서 조금 더 키우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몇 cm를 키울지 아니면 몇 cm를 줄일지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임시 고정한 끈 길이에서 조금 조정을 해주실 때 주의하실 점은요. 만약에 이렇게 두 줄로 했을 때 지금보다 길이가 한 뭐 이 정도 밑으로 나는 내려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끈이 두 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여기를 뭐 3cm 혹은 4cm 밑으로 전체적으로 밑으로 내려왔으면 좋겠다 하실 때 여기가 뭐 전체적으로 나는 4cm가 길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 여기서 지금 끈이 두 줄인데 이 부분 하나, 둘, 셋, 네 부분이죠. 그러니까 4 곱하기 4 해서 여기서 16cm를 지금보다 더 떠주시면 마음에 드시는 길이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나는 한 줄로 거의 많이 맬 거다 라고 하시면요. 지금 이렇게 크로스로 매셨을 때 지금 이 길이보다 나는 또 이만큼 밑으로 내려가게 만들고 싶어 라고 하시면 지금은 이렇게 한 줄일 때예요. 그럼 만약에 이 정도 전체적으로 4cm가 밑으로 내려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 지금은 끈이 한 번, 두 번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서 지금 길이 105cm보다 8cm 정도를 더 떠주시면 원하시는 길이가 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길이를 맞춰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몇 cm 더 늘릴 거야 혹은 이 길이 그대로 할 거야를 결정을 하셨다면 이제 여기서 이 단수링을 빼셔서 만약에 여기서 끈을 더 줄일 거다 하시면 이거를 풀어서 몇 코 풀어서 그 길이를 맞춰주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더 뜰 거다 하시면 이거 살짝 줄이셔서요. 끼시고 여기 지금 코였으니까 그 다음 코는 이 부분 가로 두 줄 부분이 되겠죠? 여기에 넣어서 뜨시고 그 다음은 이 부분 가로 두 줄 부분 뜨시고 그런 식으로 아까 이 새우뜨기를 뜨셨던 그대로 쭉 돌아가면서 뜨셔서 원하시는 길이만큼 더 뜨신 다음에 이제 저처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는 이 꼬리실로 이 부분을 연결하는 데 쓸 거예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남겨줄게요. 이 정도 길이 남기고 여유 있게 잘라주겠습니다. 한 40cm 정도 남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고리에서 실을 걸어서 가져오셔서 여기는 쭉 당겨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이제 여기를 연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 끈을 이어주시기 전에 이 끈이 너무 심하게 꼬여있지 않도록 잘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이 끈들이 이런 식으로 막 꼬여있는 상태에서
이 끝을 이어주시면 나중에 여기가 밉겠죠. 울렁울렁거리고. 그래서 이 부분을 쭉 펼치셔서 여기를 자연스러운 부분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꼬리실을 돗바늘에 끼워줍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을 이렇게 만나서 이어줄 건데요. 이 부분을 최대한 표시나지 않게 예쁘게 꿰매주셔야겠죠? 지금 이 실이 이 오른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왼쪽으로 먼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와서 먼저 이어줄게요. 이렇게 계속 보시면서 꿰매주세요. 여기서 이제 이 오른쪽으로 넘어갈 건데요. 저는 여기서 이만큼을 넘어가 버리면 여기가 너무 긴 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안 예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끝부분으로 실 안으로 숨어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 부분에서 여기로 들어가주면 이 부분이 너무 실이 길게 보이는 걸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쪽 부분이 완전히 안 돼 있죠. 그럼 그쪽으로 또 한번 나와 볼까요? 이렇게 돌려서 이 실은 나중에 숨겨줄게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연결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도 저는 너무 이게 실이 이렇게 길게 보이면 여기서 이렇게 길게 보이면 좀 어색할 것 같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서는 여기 끝부분에서 이렇게 숨기면서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저도 계속 이 끈을 꼬맬 때마다 그 부분에 맞게 너무 이 옆에 코들과 너무 다르지 않게 보이게끔 꿰매주는 거라 사실 공식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너무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게 이렇게 대보시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봐주시면 좋아요. 자, 저는 요번에는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가 보면 조금 티가 덜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고 또 어색한 부분이 있는지 볼게요. 이 부분이 저는 지금 어색하네요. 여기가 붕 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가려면 여기서 이렇게 숨어 들어올게요.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와 보면 어떻게 될지 해볼게요. 이렇게 숨어 들어오면 살짝 이 부분과 아주 이질감이 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꿰매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도 저는 이 부분이 좀 이상하거든요. 여기가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또 이어주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어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저는 또 숨어 들어가 볼게요. 숨어서 이쪽으로 나온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면서 꿰매주면 어떨지 이렇게 좀 이쪽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 부분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부분이 조금 벌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 부분을 살짝 연결을 해주면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계속 튼튼한지 봐주시면서 해주세요. 이쪽 부분이 너무 어색하게 실이 여기는 요만큼씩 실이 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 부분에서 이만큼씩 막 이렇게 꿰매시면 이 부분이 너무 많이 티가 나겠죠. 최대한 티가 안 나도록 꿰매주시고요. 이렇게 봤을 때 저는 또 약간 이 부분이 뭔가 좀 움푹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면 조금 덜 티가 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그냥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꿰매실 때 꿰맬 때 이렇게 한번 대보시고 만약에 여기를 꿰매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 부분이 실이 너무 크게 보이겠죠?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서 바늘을 숨어서 들어가서 여기쯤 나온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꿰매주시면 덜 표가 납니다.
그런 식으로 실을 적당히 숨겨가면서 이쪽과 이쪽을 벌려보셨을 때 뭔가 벌어진 부분이 있다 하면 그 부분을 조금씩 또 꿰매주세요. 최대한 이 부분이 너무 또 두껍게 꿰매시면 여기만 튀어나와 있겠죠. 그러지 않도록 해주시고, 만약 이렇게 꿰매셨는데 지금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 다시 돗바늘 빼셔서 이 부분을 살짝 살살살 당겨서 실을 빼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꿰매시고, 이렇게 이 부분을 조금 신중하게 꿰매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보니까 그래도 꽤 튼튼하게 꿰매졌거든요. 마지막으로 여기 부분 정도, 이 부분 정도 한 번 더 꿰매 볼게요. 여기서 제가 이쪽으로 요만큼 가도 크게 티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정도 들어가서 이렇게 바늘이 빠져나올 때는요, 바늘이 이 실을 찢으면서 나오면 안 돼요. 코와 코 사이로 잘 통과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나름 튼튼하게, 그리고 사실 옆에 코드가 다 똑같아질 순 없어요. 살짝은 티가 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둔탁하지 않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두꺼우면요, 이 부분도 이 구멍을 통과할 수 있잖아요. 계속 쓰다 보면. 근데 이 부분이 너무 두꺼워지면 여기를 통과할 때 막힐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 하시고요. 그리고 만드시고 나서도 만약에 튀어나와 있다. 그럼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좀 납작하게 작아지게, 얇아지게끔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쪽이 너무 투박해지는 걸 방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남아있는 꼬리실들을 숨겨서 넣어줄게요. 여기서 이 옆에 코로 한 번만 들어가서 나온 다음에 여기서 이 고리 안으로 바늘을 넣어주셔서 이 부분에 매듭을 한번 지어주세요. 그 다음에 옆으로 들어가셔서 이 끈 사이사이로 바늘을 통과시켜서 이렇게 통과시키신 다음 이 부분을 잘라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옆에 코로 들어가셔서 고리 안으로 들어가신 다음 한번 매듭을 지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옆에 코로 들어가서 끈 사이사이로 통과시켜 주신 다음에 여기를 잘라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 이렇게 됐습니다. 살짝 표시가 나긴 하지만 여기 이상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죠.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끈 부분도요, 한번 스팀을 쐬주시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쓸어주세요. 뜨거운 스팀을 쐬고 이 부분을 한 번씩 이렇게 손으로 쓸어주시면 약간 미었던 부분들이 또 예쁘게 됩니다. 이 바닥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넣고 사용해요. 따로 연결하지 않고. 그런데 혹시나 이게 여기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까 쓰셨던 실 덧바늘에 이으셔가지고요, 중간중간 여기를 꿰매주시면 이 부분을 고정시킨 상태로 쭉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굳이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아도 쓰는데 불편함이 없었어요. 이렇게 생긴 금속 라벨을 달아주시면 훨씬 더 완성도 있는 모습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달아줄 건데요. 이 달아주는 위치를 잡으실 때는 이렇게 두 줄로 쓰실 때 이런 모양이 되니까 그럼 난 옆에 달아야지 하고 여기 달아주시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쭉 한 줄로 빼서 이렇게 쓰실 때 너무 한가운데에 이 금속 라벨이 있게 되면 이렇게 있게 되면 좀 어색해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 사이쯤, 여기쯤 달아주시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이 가방을 떴던 동일한 실을 가져오셔서 돗바늘을 이용하지 않고 코바늘로 부착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희 돗바늘 쓰기 귀찮잖아요. 그리고 돗바늘이 이 금속 라벨 안을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코바늘이나 돗바늘이나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가져오시고요. 실을 이 뒤쪽에 붙여주시고요. 자, 여기와 여기 사이쯤
여기서 이렇게 되돌아뜨기 그리고 밑에 있는 짧은뜨기 바로 밑부분쯤 이 부분에서 이 코바늘에 실을 걸어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가져와 주세요. 그 다음에 이 금속 라벨을 가져오시고요. 금속 라벨에 앞에서 뒤로 이 실을 넣어주세요. 바늘을 이용하실 필요 없이 이 실의 끝을 잘 이렇게 얇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앞에서 뒤로 통과시키시면 됩니다. 막 삐죽삐죽하면 잘 안 되니까요. 깔끔하게 잘라서 이렇게 넣어주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게 되죠. 그랬을 때 요 앞면이 이렇게 잘 위치하도록 놓으신 상태에서 여기로 나왔으니까 이 아래로 이 실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코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찌르셔서요. 여기 지금 나왔던 구멍보다 아래 있죠? 여기에서 이 실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 부분에 부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드신 상태에서 이 부분을 매듭을 지어줍니다. 이제 여기는 잘라줄게요. 매듭을 2번 지어주세요. 하시고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놔지도록 놓으신 다음에 매듭을 2번 지어서 튼튼해졌다면 이 부분은 이제 돗바늘로 숨겨주시면 됩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아까 실을 숨기셨던 방법과 똑같이 코 사이사이로 가방의 겉에서는 실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놔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잘라주시고요. 또 여기도 똑같이 여기로 돗바늘 안으로 넣으신 다음에 이제 저는 반대로 숨어 들어갈게요.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도 마무리 이렇게 해주시면 이 부분에 이렇게 예쁘게 붙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훨씬 더 완성도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솔티드 키링을 같은 색으로 만들어줬거든요. 이 키링은 겨울에 제가 판매했던 그 도안 그대로 만든 건데 라피아 실로 뜨는 경우에는 그 겨울 실로 떴던 솔티드 미니 파우치 키링보다 완성 사이즈가 작게 완성이 돼요. 참고하셔서 만드시면 되시고요. 이 부분, 이 구멍 부분 있었죠? 여기에 이렇게 걸어서 사용해주면 훨씬 심심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또 귀여운 한 세트가 된답니다. 여러분도 예쁘게 뜨셔서 여름, 가을, 봄 상관없이 다 잘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